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엄청 오랜만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모의고사까지 다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 다시 민경채 올리겠다고 약속드렸죠. 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니터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15인치를 썼는데 모니터가 30인치라서 공간이 조금 남습니다. 네, 이걸 확대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대로 한번 해보고요. 오늘 영상 올려보고 판단해서 6번부터 좀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풀어봅시다. 원리는 똑같아요. 보기 보고 문제로 올라가서 필요한 것만 읽는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40년 해외 안익태가 만든 애국가 곡조를 들을 수 없었다. 2번 90년대 초반이고요. 국기 강화식 방송과 극장에서의 애국가 상영이 의무화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1896년 독립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4번 시상식에서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연주만 하는 경우에는 전주곡을 연주할 수 있다. 5번 안익태가 애국가 곡조를 작곡한 해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공식 행사에 사용될 때까지 10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키워드 잡았고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읽을게요.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의 계기로 게재되기 시작했는데 어떤 곡조에 따라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서구식 군악대를 조직해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1907년을 전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맞죠. 1907년을 전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1896년 독립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1935년 안익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를 작곡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1935년이 되는 거고요. 임정이 이 곡을 애국가로 채택에 사용했으나 해외에서만 퍼져나갔을 뿐 국내에서는 광복 이후 정부 수립 무렵까지 민요에 맞춰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48년에 수립된 이후에 이게 공식 행사에 사용되었다고 하죠. 제가 지금 주요한 것만 읽는 거 아시죠? 이런 거 뒤에 거 안 읽고 그렇습니다. 학교 얘기 같은 거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 48년이니까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예, 5번 틀렸고. 아, 참, 여기 해외에서만 퍼져나갔다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이거 1번 없었다가 아니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1번도 틀렸고. 계속 갑니다. 주요 방송국 국기 강화식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국가 상영. 이 후반에 중지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는 의무화된 게 아니라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쭉 마저 읽으면 시상식 공연 등에서는 전주곡을 연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릅니다. 보기. 자, 조선 후기 중인 여자들 외출할 때 장옷을 썼다고 합니다. 1470년대 청색 염색이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경국대전에 남아있다. 조선시대 정삼품이고요. 중인 규정에 따라 청포에 흑각띠를 두르고 흑피화를 신었다. 조선에서는 합성 염료의 출현 이후에도 초봄에 쪽잎을 따서 만든 남색 염료가 합성 염료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거는 함정일 수 있어요. 두 개가 바뀌어 나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염두에 두고요.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복식은 신분, 직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됐다. 상민, 이렇고 중인들은 청색 도포를 입고 다녔다. 지금은 중인들이 포인트니까요. 그죠? 백관들의 공복에 따르면 중인의 경우 정삼품은 홍포의 복두를 쓰고 협지금 흑피와 디귿 틀렸습니다. 자, 디귿 다 날려주고요. 흑각띠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넘어가면 됩니다. 여자들 남편의 벼슬이나 본가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높은 양반집 여자들은 내외하기 위해 장옷을 썼는데요. 중인 이하는 치마를 썼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중인 보고 있잖아요. 장옷이 아니고 치마입니다. 기억 날려주고요. 자, 그러면은 2번이냐 4번이냐? 2번은 무조건 맞는 거고요. 4번을 봅시다. 자, 쭉 내려가면 경국대전 여기 활발했다. 니은이 맞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남색 역시 많이 사용됐다. 쪽립 나왔죠? 즙으로 드렸는데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조선 초기까지는 사용이 드물었으나 조선 중기에 염료의 으뜸으로 등장했다가 합성 염료의 출현으로 왕자에서 물러나게 됐다. 즉 잘 안 쓰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을 틀렸죠? 리을은 합성 염료보다 많이 사용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다음으로 3번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번 정사가 각박할지라도 청렴한 수령은 군자가 따를 만한 수령이다. 정사가 각박, 청렴한 수령. 상산록에 따르면 청렴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조금 옛날에 청렴한 관리가 최상이다. 상산록 명분과 관계없이 규례가 된 것만 먹는 수령은 오늘날 아주 옛날 모두 청렴한 관리로 여겨졌다.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보다 괄호칠게요. 뭐뭐보다니까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가 더 청렴하다. 국제의 고적 사무는 상산록의 청렴 등급으로 볼 때 조금 옛날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범이 될 만한 수령이다. 글이 길지 않으니까 위부터 그냥 볼게요. 청렴은 수령의 본분으로 모든 선의 원천이다. 뭐 됐고요. 상산록 바로 나오네요. 청렴엔 3등급, 최상은 봉급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은 가져가지 않으며 낙향할 때는 한 필의 말로 조촐하게 가니 이것이 아주 옛날에 청렴한 관리다라고 합니다. 2번 바로 틀렸고요. 조금 옛날이 아니라 아주 옛날이 최상입니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는 명분이 바른 것만 먹고 그 다음 동그라미 칠게요. 봉급 외에는 명분이 바른 것만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집으로 보내니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다. 이 조금 옛날이 이 고적사문이랑 맞는지 이따가 보면 되겠고요. 최하는 규례가 된 것이라면 명분이 바르지 않아도 먹지만 규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팔지 않고 송사와 옥사를 팔지 않으며 조세를 더 부과해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으니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다. 최상이 진실로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다음 것도 좋다. 최하는 옛날 같으면 형벌에 처했을 것이니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최상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3번 명분과 관계없이 규례가 된 것만 먹는다라는 얘기는 여기 최하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옛날은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뭐 정답은 나왔지만 계속 한번 볼게요. 하지만 청렴하다 하더라도 과격한 행동과 각박한 정사 나왔고요. 인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군자가 따를 바가 못 된다. 1번 군자가 따를 바가 못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북제의 고적 사문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얘기 들어보면은 모범이 될 만한 수령은 전혀 아닙니다. 예,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보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의사소통 영역이었고요. 지금은 문제 해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근거로 판단할 때 재산 등록 의무자의 등록 대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다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읽고 올라갔다가 얘를 다시 읽어줄 필요는 있어요. 키워드를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읽어볼게요. 시청에 근무하는 4급 공무원의 동생이 소유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시장 B의 결혼한 딸 소유한 1,500만원의 정기 예금, 그 다음에 C의 아버지 연간 600만원 지식재산권, 상당히 보조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아들 승용차, 정부부처 4급 공무원 2의 이혼한 전처 1,000만원 다이아몬드. 네, 한번 올라가서 보자고요.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이러이러한 것을 주기적으로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뭐 어쨌든 이렇대요.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자, 의무자 갑니다.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지방직 공무원, 그 다음에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외무 공무원 이렇게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와 있는데 이거 아시죠? 직계 존비속 뭔지. 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비속은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는 친절하게 줬는데 NCS에서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편하죠. 다만 이런 거 중요하죠. 혼인한 직계 비속인 여성, 즉 딸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외 증조부 어쩌고 저쩌고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결혼한 딸이 여기 있었죠. 이거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전처 5번도 날려버리면 되고 1번 동생이잖아요. 동생도 날리면 됩니다. 결국에 3번이랑 4번만 주의 깊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도지사 정무직 공무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별정직 공무원 4급 상당의 보수를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랑 아들이니까 둘 다 맞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항목이 중요하다 이 말인데 지식재산권이랑 승용차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대상 나와 있죠?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자동차 여기 있네요. 정답 4번이 되는 거고요. 지식재산권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있네요.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인데 여기 600만원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제가 여기 친족의 범위만 보고 1, 2, 5번을 날려버렸고요. 3번이랑 4번 가지고 빠르게 비교해서 풀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정답률을 높이려면 이렇게 빠르게 보기를 소거해주는 방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5번입니다.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기 몸무게 120kg, 몸무게 50kg, 어쩌고 저쩌고 여기 또 80kg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결국에 계산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엄청 잘 읽어줘야 돼요. 규칙을 분명히 줄 거거든요. 자, 보기 몸무게 120kg 이상 300램 정도로 피해 수혈 치료 받지 않아도 사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 숫자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몸무게 50kg인 사람이 500쪽의 감마선 입자에 해당하는 이거를 흡수하면요 머리카락 빠지고 구역질, 그 다음에 일정량 이하의 유해 물질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거를 문턱 효과라고 합니다. 이 문턱 효과가 지문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을 80kg의 소방대원 A가 입은 방사선의 피해는 100램 이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좀 읽어볼게요. 방사선은 원자에게 분열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램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램은요 1g당 5천만 개라고 합니다. 여기 예시 바로 나오죠. 80kg면요 4조개라고 하네요. 80kg면 4조개. 자, 감마선은 관통력이 강합니다. 체르노빌 얘기 나왔네요. 400조개라고 하잖아요. 자, 1램일 때 4조개예요. 80kg 기준으로, 그죠? 근데 400조개라고 하면 400조개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몇 램이에요? 당연히 100램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 있네요, 리을이. 그죠? 자, 만일 우리 몸이 방사선 100 미만으로 피해를 입으면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손상은 어쩌고 저쩌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럴 경우 문턱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고요. 결국에는 4번, 5번 남네요. 기억이냐, 니은이냐를 판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고요. 방사선의 200램 정도로 피해 머리카락이랑 구역질, 예, 여기 나오죠.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보자고요. 50kg인 사람이 500조개라고 하죠. 자, 이거를 비례식을 통해서 빠르게 계산을 할 건데, 예, 여기 있는 걸 활용을 할 겁니다. 100램을 기준으로 할 때 80kg면요 400조개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 50kg인 거를 구해야 되잖아요, 니은. 그죠? 그러면 이게 몇 개냐는 겁니다. 1대 5잖아요, 그죠? 그래서 250조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지금 기준이 200램이잖아요. 200램. 이게 100램일 때니까. 그래서 여기 2를 곱해주면은 결국에 50kg일 때 몇 조다? 500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2 곱해서 80대 800. 아, 이거 10배구나. 50kg니까 500조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왜 안 되냐? 여기 120kg는 사실 볼 필요가 없었고요. 여기 300램이잖아요. 피폭에 의한 사망률은 50%에 달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의 없다. 예, 틀렸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억을 먼저 봤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워주고 리을만 판단하면 되긴 했겠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운이 따르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보기 읽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서 예, 이렇게 5번 정답으로 고르는 게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